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북한산에서 가장 험하지 않은 능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진달래철에는 더욱 예쁜 북한산 진달래 능선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달래 능선은 사실 북한산 능선 중에서는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능선은 좀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그 주변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야지 좀 경치가 좋은 편이잖아요. 근데 진달래 능선은 능선 양쪽으로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있어요. 그래서 조망이 좋은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렇게 험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산의 능선들은 대부분 굉장히 험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상능선이라든지 비봉능선이라든지 칼바위 능선이라든지 형제봉 능선 다 되게 험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등산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여긴 등산화 없이도 오를 수 있을 만큼 크게 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접근성도 꽤 좋은 편이죠. 북한산 우이역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다른 능선 코스에 비해서 조망이 조금 안 좋은 점. 이것도 진달래 철에는 진달래가 많이 펴서 서울산 중에서는 정말 진달래를 그나마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 능선에서 바라본 북한산 정상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로 좀 가려져 있는데 제가 확대를 해서 찍은 겁니다. 네, 이렇게 정상부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확 트인 시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중간에 소나무가 멋지게 좀 자라 있어서 제가 찍어본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서울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강북 지역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날 구름이 되게 예뻤어요. 네, 그리고 제2롯데타워가 잘 보이죠? 네, 그리고 강북 지역을 보고 찍은 다른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대동문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달래 능선은 서울에 있는 산 중에서는 그나마 진달래가 좀 많이 피는 편입니다. 물론 진달래로 유명한 산, 예를 들면 영취산, 강화도 고려산 아니면은 비슬산 이런 산들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는 진달래 능선이라고 이름 붙은 만큼 꽤나 진달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엄청 화려하게 예쁘진 않고요. 제가 진달래철에 가서 찍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정도입니다. 네, 능선을 따라서 진달래가 계속 있어요. 진달래가 한창일 때 간 거거든요. 근데 진달래가 계속 있는데 또 이렇게 막 군락지처럼 어마무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서울에서 진달래 이만큼 볼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서 저는 진달래철에는 한 번쯤 가보시는 걸 꼭 추천을 합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코스 기준은요, 북한산 우이역에서 그리고 대동문까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북한산 우이역에서 오르시다 보면은 이렇게 진달래 능선으로 빠지는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길을 따라서 진달래 능선을 쭉 가시면은 대동문까지 오르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 갈림길이 있지만 대동문이란 표지판을 보고 가시면 크게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진달래 능선으로 빠지는 길이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면은 크게 길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의 산행 난이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체력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완주하실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이고요. 하지만 본인이 좀 체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쉬운 코스, 인왕산, 아차산, 북악산 이런 산들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도전하시길 추천을 합니다. 최고 고도가 한 550m, 대동문이 55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상승 고도가 한 492m,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단 산행을 시작하면은 포장도로에서는 완만하고요. 그리고 딱 산길에 접어들어서 능선을 치고 올라갈 때 약간 좀 가파른 편이고요. 이후에는 완만했다 가팔라졌다 완만했다 가팔라졌다 이런 산길이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약간 가파르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네, 대동문까지만 산행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대동문에서 끝나지 않고 백운대나 문수봉 이렇게 좀 더 멀리 갈 경우에는 체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말미에 이어지는 등산 코스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제가 등산 코스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우이역 2번 출구로 나오면은 이런 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으로 접어드시면 됩니다. 이 왼쪽으로 가시면 접어들자마자 북한산 인수봉이 눈에 확 들어오죠.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북한산 인수봉이 벌써 눈에 들어옵니다.
네,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비를 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분소고요. 네, 이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데크길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좀 장마철이어갖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많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잘 정비된 길을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옆에 왼쪽에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쪽문 가까이 가서 찍으시면 이렇게 대동문과 그리고 진달래 능선으로 빠진다라는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이 길로 접어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쪽문이 보이는 곳에서 놓치지 마시고 이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네, 이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시면 능선까지 치고 올라갈 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조금 가파른데 그렇게 많이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네, 여기를 조금 치고 올라가야 되고요. 네, 금방 능선에 올라서실 수 있고요. 능선에 올라서면은 양옆에 나무가 있지만 그래도 언뜻 100군데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북한산 우이역에서 900m 정도 온 거고요. 대동문까지 2.7km, 약 4분의 1 정도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평지와 오르막이 좀 반복돼 갖고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곳에서는 백운대가 잘 보이는데 눈으로 볼 때는 백운대가 잘 보여서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으려면 이렇게 중간중간 나무가 가려져 있어서 사진을 찍을 곳을 잘 찾아야 돼요. 조망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립공원답게 이렇게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양옆으로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있어서 조망이 좋은 포인트는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다. 이 방향은 도봉산 방향이죠. 여기가 도봉산 오봉이고, 그리고 여기가 도봉산 정상부 방향이죠. 여기가 좌우남이고 여기가 신선대고, 도봉산 방향도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가시다 보시면은 잘 보이는 조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비된 길을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험하지 않은 능선이에요. 다른 뭐 의상능선이나 비봉능선이나 아니면은 뭐 칼바위 능선에 비하면은 굉장히 험하지 않아서 운동하러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 쉴 곳도 좀 마련되어 있고요. 예, 백운대 방향이 잘 보이는 곳이 있는데 언뜻 보이는데 사진 찍기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사진 찍히고요. 네, 중간중간 바위가 있지만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위험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네,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강북 방향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수락산과 그리고 불암산이죠. 네, 조금 확대해서 찍어보면 이런 사진이고요. 네, 저는 이거 요즘 장마가 심하잖아요. 장마 시작되고 한 일주일 정도 있을 때 중간에 하루 비 하나 갖고 후다닥 갔다 왔는데, 네, 그때 하늘이 되게 예뻤어요. 이날 암릉이 있긴 한데 운동하러도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험난함이죠. 네, 여기 인수봉도 드문드문 보이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쉬실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식사하고 가셔도 되고요. 혹은 또 대동문에 올라가면은 대동문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식사 많이들 하세요. 네, 2.2km 남았네요. 1.5km 정도 왔고요. 아직도 해발이 249m 정도니까 아직도 해발을 약 300m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잘 정비된 길을 따라서 등산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길은 굉장히 평탄한 편입니다. 예, 강북 방향도 이렇게 조망이 보이다 안 보이다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소나무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이렇게 소나무 뒤로 북한산 정상부가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인수봉, 여기가 백운대, 이게 만경대, 이게 용암봉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거의 평지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요. 그리고 좀 오르락내리락 해갖고 산행이 그렇게 지루하진 않습니다. 네, 네, 이거는 북한산 준응선 방향이죠. 네, 여긴 백령공원 지킴터라고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배포하는 지도에서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왔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북한산 우이역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진달래 능선 왔잖아요.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백년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대동문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하면 되고요. 1.6km 남았네요. 반도 넘게 왔습니다. 네, 잘 정비된 길을 따라서 오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소나무도 보실 수가 있고요. 1.4km 남았고요. 백령공원 지킴터 방향이 아니라 대동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날은 좀 흐렸는데 시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예, 좋은 시야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비디오 찍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확대하면은 손 떨림 방지가 좀 안 돼갖고 초반에 좀 불안한데 그래도 요즘 굉장히 빠져갖고 요 촬영 기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변에 좀 나무가 없어 보이죠? 네,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 딱 올라서면은요 조망이 좋아요. 이 포인트가 가장 조망이 좋고, 올라서면 어떤 풍경을 보실 수가 있냐면은, 네, 여기가 북한산 정상부고요. 네, 여기가 도봉산 5봉과 그리고 도봉산 정상부죠. 5봉과 그리고 도봉산 정상부입니다. 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죠. 비디오로 봐도 기분이 좋네요. 네, 반대쪽으로 보면 이렇게 서울 방향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이날 시야가 진짜 넓어서, 예, 여기 제2롯데월드 뒤로 예봉산 그리고 검단산 이런 산들이 다 보였습니다. 네, 이 방향은 북한산 준흥선 방향, 그러니까 대동문 방향이죠. 네, 이 진달래 능선에서 본 북한산이고요. 예,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그리고 용안봉이라고 하네요. 네, 이제 여기가 뷰 포인트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충분히 경치를 관람하시고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전히 서울 방향이 보이긴 보이는데 언뜻 보이고요. 아직도 해발이 343밖에 안 돼서 200m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가파른 경사는 아니에요. 대동문까지 800m 남았네요. 네, 이 중간에 또 조망이 좋은 곳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까 거보다 이걸 더 잘 찍은 것 같아요. 이날 진짜 시야가 너무 맑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기 불암산과 그리고 수락산까지 진짜 서울 강북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하늘 어쩔 겁니까? 하늘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이날. 네, 그리고 북한산 정상 방향이고요. 이제 이후로 조망이 좋은 포인트는 거의 없고요. 잘 정비된 길을 따라서 대동문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중간에 수유분소로 빠지는 길도 있지만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대동문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중간중간 뷰 포인트는 별로 없고 험하지 않은 길을 따라서 등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런 넓은 공터도 있고 딱 봐도 조망이 좋을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면은 이런 뷰를 볼 수가 있죠.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해발 483, 예, 해발 70m 정도만 더 올리면 되네요. 네, 여기는 소기천 공원 지킴터, 그러니까 소기천 계곡으로 빠지는 길이죠. 궁금하신 분은 제가 소기천 계곡편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대동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쯤 오면 거의 다 왔어요. 네,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요 대동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동문은 북한산성의 일부입니다. 북한산에는 북한산성이라는 게 있고, 북한산성에는 여러가지 문과 그리고 앞문, 조그만 문, 그리고 수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있고요. 네, 그 중에 일부예요. 네, 이렇게 안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진짜 넓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식사들 많이 하시고요. 네, 여기서 좀 쉬셨다가 그리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갈림길이 많습니다. 여기가 사거리인데요. 어떻게 이어나가면 되는지 몇 개 코스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산은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오다가 살짝 빠져서 이렇게 지도에 넘는데 사거리 지나서 이렇게 와서 대동문까지 온 거잖아요. 가장 쉬운 길은 이렇게 소기천 계곡으로 하산을 하는 게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조금 더 길지만 또 경치가 좋은 코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동문을 거쳐서 칼바위 능선 입구로 해서 칼바위 능선 지나서, 네, 이렇게 빨래골이나 아니면 냉골 이쪽으로 하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가고 싶으면 칼바위 능선이 좀 험하니까요,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추천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시는 건 살짝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고 진달래 능선으로 하산하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아니면은 정상을 가고 싶다 그러시면 대동문에서 이렇게 용안문을 거쳐서, 네, 위문 거쳐서 백운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리가 꽤 길죠. 거리가 꽤 길고, 그리고 상승고도도 여기가 5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백운대는 830이잖아요. 그래서 300m 정도 더 올려야 돼서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백운대를 들렀다 그러면 하산은 뭐 쉽게는, 네, 이렇게 하루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백운대 공원 지킴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북한산 우이역으로 하산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문수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역시도 네, 체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산 진달래 능선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크게 험하지 않고 그리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무난한 코스로 누구나 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진달래가 만발하는 시기에는 꽤나 아름다우니까 진달래 시기에 맞춰서 한번 가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보통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 정도에 아마 진달래가 만개할 겁니다. 혹시라도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